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건 pxy가 어떻게 식이 되었다는지 알고 싶어서 p를 x, y라고 둔 거고, 그 다음에 식이 이걸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AP의 거리는 어떻게 돼? x-0의 제곱, 그 다음에 y-1의 제곱이니까 y-1의 전체 제곱에 루트 씌워줘야 되는데 여기 제곱되어 있으니까 루트 그냥 바로 벗겨버리면 되겠죠? 그럼 같은 방법으로 쭉 해주면 x-1의 전체 제곱, y-1의 전체 제곱 더하기 x-1의 전체 제곱, y-2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거 계산해주면 단순 계산이니까 쭉 쓸게요. 2, 4, 6, 1, 4, 5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거 이항시켜주면은 x제곱 y제곱 계산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고 여기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4x고 얘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4y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6이죠. 이렇게 되겠어. 그러면 여기엔 x-2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y-2의 전체 제곱은 마이너스 6 더하기 필요한 거 4, 4 있어요. 4, 2, 4, 8 이렇게 되겠죠. 그럼 도형의 넓이는 반지름이 얼마나 얘기예요? 반지름이 루트 2라는 얘기는 넓이는 파이. 이거 뭐야? 원의 방정식이잖아요.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 2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19번은요 조금 내용이 수학적 이렇게 식을 통해서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여서 그냥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설명을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을 거고 이런 문제들이 우리 모의고사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모의고사 얼마 전에 봤잖아요. 그렇죠? 모의고사 같은 거를 이제 어려운 문제들은 그 식이 써져 있을 때 그 식이 뜻하는 바가 뭔지를 좀 파악하는 게 많이 관건인데 자 1319번을 보면요 두 점 A 마이너스 2,0하고 B 2,0 두 점에 대하여 점 P, A가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이 10이다 라를 만족시킨대요. 그럼 식 하는 대로 써봐. 식 하는 대로 써보죠. 그럼 써보면 A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더하기 B 제곱이고 그 다음에 A-2의 전체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얼마다? 10이다. 이걸 풀어주면요 단순 계산이라서 그냥 쭉 할게요. 그러면은 4a, 마이너스 4a 계산도 사라지고 4 플러스 4, 8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이거 넘어가면 2잖아요. 그 다음 2로 다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이 돼요. 이렇게 1이 돼. 자, 그 다음에 뭐를 물어봤냐면 a-6의 전체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8의 전체 제곱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게 뜻하는 바가 뭔지를 잘 고민해 봅시다.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던 부분인데 어디서 많이 봤냐면 원의 방정식에서도 많이 이 모양 있죠? 뒤에는 얼마다 하면 원의 방정식인 거죠. 근데 원의 방정식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원의 중심, 어떤 xy라는 두 점들 막 모아놓은 건데 어떻게 모아놓은 거냐면 중점 6,-8에서의 길이가 똑같은 다 길이가 r인 애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식이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의 뜻하는 바 자체가 뭐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방금도 우리 PA제곱, PB제곱 할 때 어떻게 했어? X좌표, Y좌표 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냈잖아. 이거랑 많이 비슷하죠? 여긴 좌표가 마이너스 2,0이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얘는 무슨 좌표랑 거리를 말하는 걸까? 얘는 점 A, B랑 점 6,-8에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뜻하는 거야. 거리의 제곱이죠. 엄밀히 말하면 거리의 제곱을 뜻하는 거겠죠. 근데 이 A, B라는 애는 또 어디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 아까 얘 만족하는 거 얘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이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써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는 원의 방정식이에요. 그쵸? 어디? 원의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 그 원위의 점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거를 이렇게 식을 쓰는 건데 그 중에 한 점을 A, B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입했을 때 참이잖아요. 식이 참이죠? 그럼 XY 자리 대신에 A, B를 대입하면 이 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A, B라는 점은 반지름이 1이고 원의 중심이 원점인 원 위에 한 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종합해보면 어떤 한 점, 원이 있는 한 점과 반지름이 1이고 원의 중심이 원점인 한 원의 점과 바깥에 어떤 한 점, 6,-8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거죠. 그럼 아까 얘기한 바깥에 있는 한 점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의 거리 구하는 방법 뭐였어요? 원의 중심까지 거리에다가 반지름 1을 더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얼마지? 원점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럼 얘랑 원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돼요? 66, 36, 88에 64 더해주면 얼마야? 100이니까 루트 씌워주면 10이 되겠죠? 그리고 반지름 얼마야? 1이죠? 그래서 11의 제곱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21이 정답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의미를 파악하는 거 이렇게 학습을 하면서 조금 수학적인 사고를 좀 키워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한 가지 얘기를 해주자면 선생님도 처음에 이제 고등 수학을 막 수업하고 할 때 되게 못했어. 완전 못했어요. 막 아무것도 몰랐었어. 근데 이제 계속 해를 거듭하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풀다 보니까 뭐가 조금 눈에 보이고 계속 뭐 필요한 게 보이고 문제 어떤 게 적용되는지 바로바로 보이고 이런 것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계속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선생님은 수학만 하면 되잖아요. 저희는 다른 과목도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화이팅 항상 응원합니다. 선생님이 맨날 링크만 올리는 게 아니라 그 링크를 잘 들여다보면 선생님의 응원의 메시지가 있어요. 착한 사람만 보일 거야. 항상 그런 마음으로 올리는 거니까 제 선생님 마음을 알아주세요. 자, 넘어가서 1322번 1322번 유형 보면요, 위에 자취의 방정식이 되어 있고 아폴로니어스의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빈 공간에다가 이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그림도 그릴 거야. 그림도 같이 그려줘. 한 번에 빠르게 그리는 중 하고 그 다음에 자, 점 A랑 B는 고정되어 있고요. 점 A랑 B는 고정되어 있고 AP 대 BP의 선분의 길이의 B가 M 대 N인 점 P의 좌취의 도형은 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고정되어 있는 두 점이 있고 그 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한 점 P에 대해서 AP와 BP의 길이의 B가 M 대 N이라고 그러면은 이 점의 좌치는 원, 도형은 원이 그려져요. 그래서 그 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이렇게 원이 그려져요. 이거를 우리는 그거 써져 있죠? 아폴로니어스의 원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아폴로니어스 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내분점, 외분점 배웠어요. 평면좌표, 내분점, 외분점 기억하고 있죠? 공식 n 플러스 n, 대각선을 곱하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외분점은 n-n, 대각선 곱하기 빼주는 거 그거 기억해줘야 돼. 시험 보면, 그죠? 자, 그러면은 특별히 선분 AB를 n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일 때는 원위의 지름의 끝점이 돼요. 가까운 끝점. 그 다음에 바깥으로 외분하는 m 대 n으로 외분점은 내분점하고 외분점이 지름의 양 끝점이 된다라는 거를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322번 문제를 보면 자취는 원을 나타낸다. 1대1로 나누고 있으니까 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해보세요. A점의 좌표는 3,-1,
B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5가 돼 있고 점 P, X, Y가 있는데 거리의 B, AP의 길이와 BP의 길이의 B가 1대1이에요. 그럼 AP는 실제로 해. AP는 X-3의 전체 제곱 난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루트 안 하면 큰일 나. 루트 안 하면 큰일 나요. 선생님 지금까지 루트 다 안 했잖아. 왜? 여긴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루트 지워준 거고 여긴 루트 없어요. 그냥 선분의 길이야. 그러니까 루트를 안 씌워주면은 여러분 안 쓰고 풀이를 하다 보면 무조건 틀려. 왜냐면 풀면서 얘기할게요. AP 대 BP는 뭐겠어요?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5의 전체 제곱 네, 루트가 몇 대 몇이다? 1대 2다. 그러면 비례식이 같다라고 했을 때 성질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똑같다. 그럼 내항의 곱은 루트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5의 전체 제곱이고 여기는 2 루트 x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고 근데 우리 양면에 루트 있는 거 싫으니까 루트를 없애려고 양면에 제곱해 줄 건데 제곱할 때 이 2가 어떻게 돼요? 얘는 그대로 2가 되면 안 되죠. 제곱했으니까 얘도 뭐가 돼야 돼? 4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루트를 안 쓰고 만약에 루트를 안 쓰고 식을 처음에 썼다? 그러면은 제곱 안 해도 되네 생각해서 그냥 2로 계산한다. 그러면 답이 안 나와. 틀려버려. 그래서 양면 제곱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4 가로 열고 x-3의 전체 제곱 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서 표준형으로 만들어주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이 좀 많이 복잡해요. 그렇죠? 계산이 많이 복잡하다 보니까 시간 문제도 있을 거고 많이 풀어봐야 돼. 그래서 바로바로 보이는 거 지금 많이 풀어봐야 된다는 거.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여러 번 반복했어요. 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계속 똑같이 반복해서 푸는 거예요. 그럼 점점 숫자들이 보일 거예요. 정리할게요. 단순 계산이니까 같이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러면 이쪽으로 이항시켜주면 어떻게 돼? 3x 제곱 마이너스 30x 3y 제곱 18y 마이너스 21 제곱 이쪽 다 3의 배수네요. 그렇죠? 3으로 나눠주면 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9 y제곱 플러스 6y 마이너스 7은 제로다. 그럼 여기는 x 마이너스 5의 전체 제곱 y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고 자, 얘 9 여기 있으니까 더하거나 안 더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처음에는 어디에 설명했냐면 여기 더했으니까 여기 오른쪽에도 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식 안에 이미 있으면 굳이 더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조금이라도 빨리 계산하려면 이런 것도 좀 많이 눈에 들어오게끔 여러분 반복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 7 넘어가야 되고 얘는 25 내 맘대로 더했으니까 25 더해야 되겠죠. 그럼 뭐야? 34? 뭔 소리야? 32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32가 돼서 4루트 2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말 나온 김에 그냥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내가 필요한 건 얼마야? 4 필요해요. 여기서 필요한 건 얼마야? 1 필요하죠? 그럼 5를 적절히 쪼개면 4랑 1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되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도 조금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서 이제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유형 11번.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풀기로 했죠? 원의 방정식을 전부 다 무슨 형으로 바꿔? 일반형으로 바꿔서 어떻게 그냥 좌변 우변 빼버려. 동묘한 길이 빼버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1325번을 보면 x제곱 더하기 y 플러스 a의 전체 제곱은 4 x제곱 더하기 1의 미안해요. x 더하기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y제곱은 9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얘랑 수직일 때 그럼 일단 이 직선이 뭔지부터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 직선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일반형으로 전개해야 돼. 그래서 하실 때 위아래로 쓰세요.
앞에 거를 전개 쓸 때 근데 우리 꼴 알고 있지? 일반형 꼴 알고 있잖아.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제로야. 총 항 몇 개? 5개야. 5개 있어요. x제곱짜리 y제곱짜리 x자리 y자리 상수자리. 그러면은 x자리 없으면 잠깐 띄어놔. 우리 나눗셈 했을 때처럼. 조리제법 했을 때처럼. 그럼 x제곱이고 x 없어 띄어놔. 그 다음에 y 그 다음에 여기 천천히 x제곱 플러스 일단 전개부터 y제곱 플러스 2ay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하는 제곱 이렇게.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 x자리 띄어놔 2ay 그 다음에 상수 a제곱 마이너스 하는 0이다 이렇게 써놔요. 그럼 여기도 전개해주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더하기 y제곱은 넘겨서 마이너스 7은 제로다 이렇게 되겠죠? 9네요. 그럼 9는 제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도 x제곱짜리 y제곱짜리 x자리 있어요. 2x y자리 없어요. 그럼 띄어놔. 그 다음에 상수 9 마이너스 9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쓰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거 할 거니까 뭐? 뺄 거니까 이렇게 빼주면 사라져 여기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냥 2y가 오는 게 아니라 0에서 2y를 빼는 거. 우리 나눗셈 할 때 했었던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0에서 2y를 빼는 거야. 마이너스 2y x죠?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더하기 2ay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빼주면 a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얘가 누구랑 2x 플러스 y는 1하고 수직이다. 그럼 수직이다 해서 뽑을 수 있는 성질 뭐 있어? 수직일 때는 뭐가 기울기끼리 서로 어떻게 했을 때? 곱했을 때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렇죠? 마이너스 1이다.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1인 거야. 마이너스 1 모양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얘 기울기 따져보세요. 기울기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2예요. 그럼 얘도 기울기 생각해보면 2ay는 2x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하니까 2a로 나눠주면 y는 2a분의 2 x 이건 뭐 뭐시 되겠죠?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기울기만 뽑으면 되니까. 그럼 2a분의 2랑 마이너스 2랑 곱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럼 얘가 몇 분의 1? 2분의 1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a는 뭐예요? 2면 되겠죠. a는 뭐가 되는데? 2가 되면 되겠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1326번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해보세요 지금. 1326번. 땡큐 고맙게도 일반형으로 써져 있으니까 위아래로 써주는 것만 연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됐을까요? 일반형으로 나왔으니까 위아래 두고 그냥 빼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빼면 x제곱 사라져, y제곱 사라져. 근데 조심해야 돼. ax에서 마이너스 x를 빼는 거니까 a 플러스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 1 전체 x. 그 다음에 y에서 y를 빼주는 거니까 여기는 1 마이너스 a의 전체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가 어디를 지나간대요? 얘가 2,3을 지나간대. 그럼 x 대신에 2, y 대신 3을 대입해가지고 2a 플러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2는 제로다. 그래서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3. 그래서 a는 3. 이렇게 나옵니다. 1327번도 같이 할 건데요. 1327번을 보면요.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할 건데 거기 있잖아요. 무슨 내용이 중요한 거냐면 문제는 쉬운데 둘레를 이등분할 때 있죠. 둘레를 이등분할 때.
거기다가 좀 밑줄을 쳐놓고 둘레를 이등분하려면 생각해보세요. 원의 둘레를 이등분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직선이 이등분한다고 생각했을 때 당연히 어떻게 지나가야 돼? 원의 중심을 이렇게 지나가야 돼서 여기 이렇게 반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직선을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는데 원이 원을 이등분한다고?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건데 얘기야? 이렇게 원이 있으면 원을 이렇게 이등분할 때 아까 얘기한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듯이 지름의 양 끝점 있죠. 양 끝점을 얘가 이렇게 지나가야 돼. 원이 이렇게 지나가야 돼. 원이 이렇게 지나가서 그려지는 거예요. 원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에 두 교점이 생기면서 원의 두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근데 이 직선은 누구랑 겹치냐면 이 작은 원의 어디랑 겹치는 거야? 지름이랑 겹치는 거야. 그럼 지름이랑 겹친다는 얘기는 어디를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이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나간다는 얘기죠. 방금 이거 푼 문제랑 어때? 똑같은 거야. 방정식 나올 거고 점 누굴 지나간다? 원의 중심을 지나간다. 단지 계산이 조금 더 들어간 것 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설정을 해야 될 텐데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 3ax 플러스 2y 더하기 a는 제로라는 원 하나랑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2y 더하기 6이라는 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앞에 봐봐.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여기 있는 이 원의 중심이 그러니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원의 중심을 지나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원의 중심을 두고 어떤 원을 잡아야 문제 풀기가 수월하겠어? 다 나와 있는 이 밑에 있는 원을 잡아야 좀 더 수월하겠죠, 그렇죠? 왜? 얘는 표준형으로 바로 적용이 되잖아. 근데 얘는 A를 아직 모르니까 표준형으로 바꾸기가 힘들다 이거죠. 그럼 표준형으로 바꿔서 좌표 원의 중심 알아내고 그다음 빼가지고 원의 방정식 두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뽑아낸 다음에 걔가 이거 지나간다 이렇게 풀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등분 할 때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되는 거.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문제가 있는 거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통연의 길이 있는데 공통연의 길이. 자, 거기도 유형 위에다가 그림 이거 하나만 그려주세요. 구분해서 그려주면 좀 더 좋고요. 자, 원을 처음에 선에 그리는 거 다 보고 그리면 더 좋아요. 하나는 큰 거, 하나는 작은 거 중심 이렇게 좀 떨어질게. 자, 공통형이라는 말은 원의 현 중에서 원의 현은 공통의 현, 말 그대로 공통현이야. 이 원에 엄청 많은 현들이 그려질 수 있고 이 원에도 엄청 많은 현들이 그려질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딱 하나 공통으로 겹치는 원의 현이 딱 하나 존재하게 돼요. 파란색 현. 이거의 길이를 물어보는 건데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2학기 때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있을 거지만 이 현은요. 원의 중심에서 그대로 어떻게 수직으로 내려가고 수직 무슨 2등분을 해. 수직 2등분. 그쵸? 그래서 수직 2등분 여기 수직 2등분. 그렇다면 무슨 얘기야? 여기 절반의 길이를 우리는 알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 반지름 여기 만나는 점까지 해서 반지름을 R1 여기는 R2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원의 중심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미안해 다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원 중에 한 점만 잡아가지고 그 원과 이 파란색 선 이 파란색은 사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일부분이에요. 그럼 이걸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계산해봤어요. 방금. 그쵸?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점과 직선과의 거리 D를 구하는 방법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공식 안 까먹었겠죠? 시험 범위니까 까먹으면 안 돼요. 제일 많이 나올 거고 어렵게 나온다면 무조건 나올 거야. x1, y1 이렇게 나오면은 저 거리 D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 ax1 이 식에다가 좌표를 대입하는 거죠. 이게 공식이었죠. 그렇죠? 이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 D를 했을 때 아까 뭐라고 했어? 수직 2등분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피타고라스 직각삼각형 보이죠? 우리가 알고 싶은 이 k 값을 알고 싶으면 r1이 빗변이야. 반지름 두 개 중에 하나 설정해서 아니면 이쪽으로 잡아도 상관없고요. 그럼 r1의 제곱은 d의 제곱 더하기 k의 제곱이죠. 그럼 r1의 제곱은 반지름이니까 당연히 계산되고요. d의 제곱은 우리가 지금 공식으로 해서 당연히 계산되고요. 직선과 점만 알고 있다면 그 다음에 k제곱으로 계산이 완료가 되겠죠.
근데 끝내면 안 돼. K제곱이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야? K도 아니고 K제곱도 아니고 K도 아니고 뭐냐면 여기 전체 긴, 즉 2K를 알고 싶은 거예요. 2K. 그럼 이거 루트 씌워서 몇 배 해주면 돼? 2배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풀어보면 제일 기본 문제 풀어볼게요. 1329번이에요. 1329번을 보면은 두1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0이고 그 다음에 x-3의 전체 제곱 더하기 y-4의 전체 제곱은 25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먼저 우리는 뭐가 필요해? 필요한 거 선생님 필요한 것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볼게요. 뭐 필요하냐면 하나 반지름 그 다음에 D 필요해요. 그럼 D를 알기 위해서는 이 직선 현에 지나가는 이 직선이랑 원의 중심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먼저 필요한 거 생각했으니까 지금 필요한 거 여기 반지름 필요해요. 반지름 여기 둘 중 하나만 잡으면 돼. 그럼 그림을 조금 그려보면 이해가 좀 더 되고 문제 푸는데도 좀 더 정확해요. 그럼 여기를 원점 0,0이라고 두고 여기 반지름을 루트 20이라고 하게 그냥. 그 다음에 여기 원의 중심은 3,4일 거고 반지름의 길이는 아래 25니까 아래 5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 현의 방정식 알아야 돼. 현의 방정식. 그럼 현의 방정식 하려면 일반형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 전개 쭉 해주면 굳이 안 옮겨도 돼요. 그럼 빼주면 계산해주면 25 넘어오면 플러스 20. 그래서 나눠주면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10은 제로다. 그럼 이 공통현의 방정식을 알아냈어. 그럼 얘랑 어디겠어? 점 사이 거리 어디? 1,0 아니면 5,4 둘 중 하나 선택하면 돼. 그럼 얘가 좀 더 계산하기 쉽잖아요. 그럼 0,0을 했으면 갑자기 뜬금없이 0,0을 했는데 반지름 5 사용하면 안 돼. 왜냐면 이 직각삼각형 가지고 얘기할 거니까.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해봅시다. 루트 339 4, 16 분의 절대값 0,0 대입하면 그냥 10이죠. 그래서 루트 25니까 5분의 10, 즉 2예요. 그럼 여기의 길이가 2인 거예요. 그럼 반지름 길이 20의 제곱, 루트 20의 제곱은 반지름 길이 점과 직선 사이가 2의 제곱 더하기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K 제곱이다. 이거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럼 K 제곱은 얼마야? 미안해. 여기 20이고 4니까 16이에요. 16. 그럼 K는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길이니까 4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K는 4.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4가 아니라 2배라고 했으니까 2K, 즉 8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흐름 좀 알겠죠? 이 흐름대로만 풀면 돼요. 그래서 순서가 지금 현의 방정식 알아내고 현과 원의 중심까지 거리랑 반지름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쓰면 된다. 이렇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찾아주시면 자, 그 다음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은 저번 시간에도 우리 개념 설명하면서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저번 주에서 까먹었을까? 두 직선의 정점을 지나가는 방정식이랑 많이 비슷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로 바로 적용을 해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는 제로라는 이 원과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마이너스 6y 더하기 8은 0이라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은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딱 하나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직선 같은 건 하는데 왜 무수히 많아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두 개 그대로 나열하는데 둘 중 하나 선택해서 앞에다가 뭐 곱해줘? K만 곱해주면 돼. 그럼 얘를 앞에다가 쓸 거고요. 그건 잘 선택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다가 K로 이렇게 묶어줄 거예요. 여기서는 왜 이렇게 했냐면 이렇게 해야 계산이 쉬워서 이렇게 한 거예요. 선생님 풀어봤더니 이게 좀 더 계산이 쉬워서. 근데 여러분들은 뭐가 더 쉬운지 아직 모르니까 실제로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순서대로 그냥 편하게 흘러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 괜히 선생님 왜 갑자기 꼭 얘 앞에로 둔 거예요? 꼭 그런 이유는 아니야. 둘 중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 여기다가 K해도 상관없어. 그거 그냥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런데 얘가 지금 원의 방정식 딱 된 거야.
근데 K가 정확하게 하나가 결정돼야 돼. 그 무수히 많은 것 중에서 어떤 조건을 줬냐면 0,1을 지나간다고 조건을 준 거야. 그럼 이 방정식에다가 0,1을 어떻게 하면 돼? 이제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x 대신에 0, y 대신 1을 대입해주면 x는 다 사라지고 1, 마이너스 6 더하기 8 더하기 k 사라지고 1 마이너스 0, 1 이렇게 되겠죠. 나 뭐 잘못한 거겠죠. 잘못한 거 없어. 그러면은 K는 뭐가 되는 거야? K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9 빼기 6가 3이니까 K는 마이너스 3. 선생님 틀린 거 없죠? 잘못한 거 없죠? K는 마이너스 3. 자, 그렇다면은 K가 이제 마이너스 3이니까 K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넣어서 완성시켜야 돼.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y 더하기 8이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3y제곱 플러스 6x. 그러면 풀어주면은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x 마이너스 6y 더하기 8은 제로다. 자, 원의 방정식이 되려면 x제곱 y제곱 계수는 항상 1이어야 돼요.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y 마이너스 4는 제로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반지를 말아내야 되겠죠? 다시 표준이. 그럼 필요한 거 여기니까 절반의 제곱 4분의 1 필요해요. 여기 필요한 건 뭐야? 절반의 제곱 2분의 3이니까 필요한 거 4분의 9예요. 그럼 내 맘대로 4분의 1하고 4분의 9 더해줬으니까 여기 옆에 똑같이 4분의 10 더해줘야 되겠죠? 한 번에 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4는 이항시킬 거고. 이렇게. 그럼 이거 계산해주면 얼마예요? 4분의 26이죠? 그러면 루트 4분의 26. 그러면은 4분의 26. 여기 길이가 4분의 26이니까 반지름 r제곱이 이거니까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파이 r제곱이 넓이니까 여기다 파이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답은 2분의 13파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1334번도 문제 보세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교점과 두 원의 교점과 두 원 나와있죠?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가는 원행들. 그러면은 지금 아까 선생님 한 것처럼 이렇게 K를 사용해서 둔 다음에 원점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0,0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도 K를 어디다 두는 게 좀 더 좋을까요? K를 A가 있는 원의 방정식에다가 곱해주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K에다 곱해주는 게 좀 더 좋겠죠. 왜냐면은 A랑 K도 모르는데 둘이 곱해져 있는 것까지 나오면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K는 앞에다 두시는 게 좀 더 수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양수 A값이라고 했으니까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한 것 뿐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1336번까지 원의 방정식 내용 차근차근 문제 풀면서 공부해 오도록 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끝.